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그램. 네. 2024년 모델 16인치 모델과 그 다음에 이렇게 17인치 모델 둘 다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 두 개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램은 이제 출시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램이 참 제가 그램의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IT는 10년이 뭐예요? 3년?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T는 가장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우르르 그쪽으로 갔다가 또 안 된다 그러면 집어치우고 또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야말로 초식동물이 먹이 찾아서 막 스프링벅이 때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 LG는 10년 동안 똑같은 기조, 정말 우직하리만큼, 아니요, 우직을 넘어서 무식하리만큼 정말 초경량 노트북 그램에 매달리고 있고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이 2024년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사람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제 기조와 그램이 너무나 잘 맞습니다. 한결같이 계속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그램의 10년의 역사. IT에서는 정말 귀합니다. 이건 애플에서도 보기 힘든 거고, 삼성은 더군다나, 사실 삼성이 3G9에서부터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듀랄리민 외장 케이스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 뱅글이 영입이 되면서 BMW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 세계에 개혁을 일으키신 분이죠. 이분이 3G5, 3G7, 3G9 해서 네이밍을 정착해서 삼성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갤럭시북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초경량 노트북으로 승부를 하는가 했더니 다시 또 애플 쪽에 알루미늄 합금을 넣고, 그리고 좀 더 얇은 두께를 실현하면서 무게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러면서 갤럭시 생태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 컬러를 통해서 이런 재미 저런 재미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삼성 노트북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건 좀 아쉬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런데 그램은 시족일과 10년 동안 최고의 휴대성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최상의 사용 편의성과 뛰어난 내구성, 밀 STD80G 미 국방성 테스트까지 통과하는 그런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초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초의 국산 노트북입니다. 15인치대에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초저전력이 아닌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서 1kg 미만의 노트북을 최초로 달성을 했는데, 그 기록을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7인치가 최고로 가벼운, 사실 이 17인치가 과거에는 무슨 노트북으로 불렸냐면 데스크톱 대체형. 데스크톱을 노트북으로 왜 대체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7인치 모델이 1.299kg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남아있는 16인치 혹은 15인치 웬만한 노트북보다 더 가볍습니다. 장시간 작업이 필요해서 데스크톱과 모니터, 대형 모니터를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노트북을 언제 어디서든 휴대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무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런 초경량을 구현한 LG 그램의 10년의 그 우직하고 한결같은 그 행보가 사실은 LG의 가장 현대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뚝심과 그리고 의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작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 그램입니다. 보시면은 많이 달라졌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쿨링팬이 듀얼 쿨링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외장 그래픽 모델이니까, 외장 그래픽 모델도 이전에는 듀얼이었는데 좀 특이한 방식의 듀얼이었죠. 사실 이건 듀얼은 듀얼인데 한쪽으로 몰려있는 듀얼이었어요. 이게 2023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그램 16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듀얼인데 듀얼이 아닌 듯한,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에 양쪽으로 거리를 쫙 벌리면서 RH 핀의 크기가 상당히 커졌죠. 그러니까
발열 처리 능력을 크게 높인 겁니다. 쿨링 시스템에. 그러면 기존의 2023년에 이 설계는 잘못된 설계냐? 그리고 이 싱글 팬이 들어가 있는 이 설계는 에러였느냐? 그래서 듀얼로 바뀌었느냐?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지 않은 내장 그래픽도 듀얼로 바뀌었는데 왜 바꾼 거냐 도대체? 이유는 두께가 감소한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삼성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LG 측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잘 설명해야 되는데 이 LG 이분들은 겸손히 몸에 밴 건지 아니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는 건지 잘 설명을 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때는 싱글이었고 왜 지금의 2024년 그램은 듀얼로 왔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2023년 그램 16, 2024년 그램 16은 두께가 16.8mm에서 12.4mm로 4.4mm가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죠? 기존의 16.8도 16인치 노트북으로서는 그렇게 두꺼운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사였던 삼성이 상당히 얇은 두께를 자랑을 하니까 그램을 좋아했던 소비자들이 야 그램은 가볍고 다 좋은데 두께가 조금 투박해 이런 요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2023에서 2024로 점프를 하면서 품질을 더 높여야 되겠는데 그램이 가볍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약간 투박하다라는 지적을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자, 그 이전에 16.8mm 두께였을 때는 내부의 공간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램은 메인보드서부터 각 부품들이 다 초저전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열 제어기가 훨씬 용이한 설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도 레이저 비아 방식으로 해서 최대 효율을 높였고 페이지 구성도 상당히 저전력에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팬을 적용했던 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공기 흐름이 제법 원활해서 싱글팬과 싱글 구조의 RH 핀으로도 발열 제어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엔지니어들은 제품을 설계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부의 공기 흐름과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기구를 만듭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정도의 공간, 이 정도의 최적이라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발열 처리량이 RH 핀 쿨링팬 싱글 구조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4.4mm나 되는 엄청난 두께를 덜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부의 최적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내부의 최적위 감소를 하니까 발열을 공기 순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악조건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쿨링 시스템 기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삼성 갤럭시북이 왜 싱글이 아닌 듀얼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도 두께 그 비밀이 있어요. 두께가 얇아요. 슬림한 구조를 실현하려고 하니 내부에 공기가 흘러서 순환을 통해서 외부로 빠르게 방출시킬 수 있는 와류의 흐름이 극히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수준으로 두께를 얇게 그램을 이것마저도 단점을 없애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쿨링팬을 듀얼로 강화를 시켜야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보시면 배터리가 2셀입니다. 7.4V 2셀인데 지금 외장 그래픽에 들어가 있는 건 4셀입니다. 구획을 보시면 잘 보시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셀 4개가 붙어서 14.8V를 구성하게 됩니다. 셀이 4개로 나뉘니까 어떻습니까? 각 셀의 전류량이 줄어들겠죠. 각 셀의 전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뭐가 감소를 합니까? 저항이 감소합니다. 저항이 감소하면 발열이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외장 그래픽에 이 90Wh의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작년부터 4셀로 바뀌었는데 내장 그래픽은 기존에 2셀에 80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 그램에는 이 모델마저도 4셀 구조로, 근데 용량은 약간 77Wh로 약간 줄었는데 이걸 4셀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각 셀에서 전류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셀에서 작용하는 저항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발열이 낮아집니다. 자,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충전할 때도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뭐 유의미하게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극강의 휴대성을 갖춘 이 그램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장시간 사용할 때 배터리 충전이 원활하게, 그러면서도 신체 접촉이 잦은 이 경량 노트북이 단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는 사용 편의성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장 그래픽 모델에서까지 4셀 구조의 배터리를 바꿀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90Wh 요 동일한 제품을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야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겠는데, 또 이 폼팩터가 다르니까 또 여기에 전력량, 소비량에 맞는 그러한 배터리를 또 적용을 해야 되니까 77Wh의 배터리를 적용을 하면서 새로 인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 새로 인증받고 설계 변경하는데 이 하나의 배터리 이 팩을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기초 비용만 약 9억 원 이상입니다. 10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소해서라도 두께를 얇게 하고 그 얇은 두께에 맞게 듀얼 쿨링 팬으로 바꾸고, 그리고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셀을 4개로 나눠서 4S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셀에서 발생하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더 낮춤으로 인해서 더 얇아진 4.4mm가 얇아진 그 두께에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이러한 내부 구조를 원활하게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를 변경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램이 이렇게 시종일관 가벼운 무게이지만 사용성을 계속 매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주제, 초경량 노트북과 극강의 휴대성이라는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 변함없는 노력, 이게 사실 지금 대기업, LG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좀 보기 힘든 행보입니다. 사실 대기업은 돈 되는 건 다 한다. 그리고 뭐가 되지 않으면 빨리 접고 방향 전환을 한다. 뭐 사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스마트폰 할 때부터 사실 LG의 우직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모바일 사업부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궁지에 몰려서 결국은 기부업을 했습니다만, 그 기부업을 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야, LG가 여기까지 모바일 사업부를 끌고 오다니, 이런 뚝심과 그리고 또 산업에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이 그램에서는 정말 빛을 잘 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램에서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그램이 재밌는 건 매년 조금씩 폼팩터를 바꾸고 하우징을 바꾸고 메인보드 구조를 바꾸고 기구를 다 바꿉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초경량의 어떤 컨셉을 잡았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조금씩 기능만 확장하거나 메모리, SSD 혹은 뭐 스피커 모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업그레이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변경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 그램은 매년 구조를 바꿉니다. 자, 지금 4.4mm의 두께를 줄여내는 바람에 상판 구조서부터 하판, 측면, 포트 구조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인보드 새롭게 설계해야죠. 자, 메인보드도 작년 외장 그래픽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 싹 다 바뀌었어요. SSD의 배치 구조까지. 자, 이러면 메인보드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메인보드뿐만이 아니라 서브보드도 바뀌어 있고요. 배터리는 작년에 4셀로 바뀐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외 부분들은 쿨링팬서부터 스피커 모듈까지 완벽하게 구조를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다 바꾸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증 새로 싹 받아야 되고 하우징 금형 새로 싹 떠야 되고, 이런 거 하우징도 안전규정 다시 다 받아야 되고 전자파 인증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자파 인증이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LG는 매년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전자파 인증까지 싹 다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LG는 전자파 시험실을 이 평택 공장에서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수월한 건데, EMI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 주파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주파수 대역대로 움직이는 반도체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전자장치들, 그리고 또 파워 모듈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장치 부분에서 외부 전자파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잘 쓰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EMI 차폐, 전자파 차단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조금씩 변경하게 되면 다 다시 인증받고 다시 다 재조정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LG 엔지니어들은 딱히 외형에서 소비자들이 바뀌는지 잘 몰라요. 그놈이 그놈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걸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엔지니어의 자존심인지 장인 정신인지 모르겠으나 노트북을 잘하는 사람이 뜯어보면 왜 이런 뻘짓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설계를 변경을 할까 싶을 정도로 새롭게 구조를 바꿔냅니다. 2023년 이 그램하고 2024년 이 그램은 완벽하게 다른 노트북이에요. 보시면 두께서부터 4.4mm 차이가 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보시면은 쿨링팬서부터 메인보드까지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동일하게 1.299로 맞춰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스타일이 비슷하고 여전히 그램은 그램입니다. 별로 바뀐 게 없네요.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뭐 다른 경쟁사 제품들을 보면 하우징 그대로 가져가고 배터리 구조 그대로 가져가고 메인보드 그대로 가져가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그리고 또 SSD 용량 요 정도 변경하는 정도로 해서 신제품이라고 낸다 그러면, 이건 크게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신제품을 기획함으로 인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말하자면 상당히 요령 있는 제품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이왕 구입하실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구입을 할 때는 얼마나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또 개발비는 그 원가를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변경이 됐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간 노트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노트북을 비롯한 PC가 채산성이 워낙에 낮아가지고 사실 이런 식의 변경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레노버나 HP 같은 또 델 같은 글로벌 단위로 해서 막 엄청난 수량을 판매하는 그런 제조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LG 삼성 노트북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램은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도 조금 팔리긴 하는데 해외 시장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매출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항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마진율이 높다라고 보이지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한번 되새겨서 이왕 사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구입하시면 도움이 된다 해서 그 두 가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노트북이 이 그램 17인데, 이 모델은 작년 모델은 아니고 2021년 모델입니다. 이제 2024년에서 완전히 폼팩터를 새롭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램 17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5.2mm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51g을 줄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얼 쿨링 팬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1.35kg에서 이제 1.299로 줄어들었으니까 17인치임에도 불구하고 16인치 수준의 극강의 휴대성. 뭐 이거는 17인치 노트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가볍고 또 휴대성에 있어서는 뭐 가히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뛰어납니다. 자, 사실 1인치 차이긴 한데 이 1인치가 부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제곱이죠. 세제곱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이 단순히 면적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3kg 이하로 줄여냈다라는 건 정말 LG의 의지 그리고 고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램 17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그램 중에서 가장 구입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노트북 가운데서 17인치의 사용 편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강의 휴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듀얼 쿨링 팬을 비롯해서 장시간 사용해도 전혀 시스템에
어떤 발열로 인해서 성능 저하를 염려하지 않는, 그렇다고 노트북은 완벽하게 스로틀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노트북은 이 모바일 프로세서 자체가 가변 클럭이기 때문에 온도가 오르게 되면은 시스템 온도 센서에서 야 너무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좀 클럭을 내려 하면서 가변으로 막 움직이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막 가변을 해서 스로틀링 현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작업이나 하드한 작업, 게임을 할 때 그 스로틀링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발열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적용이 돼 있고, RAG 핀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졌고, 그리고 또 배터리마저도 4셀로 해서 전류량을 줄여내서 각 셀에, 그래서 저항을 통한 발열이 높게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빠른 충전이 되게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한 17인치 노트북에서는 휴대성 면에 있어서는 뭐 거의 극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이 스피커 성능이 꽤 좋아졌습니다. 물리적인 출력은 3W고요. 그 다음에 음장 효과를 통해서 버추얼로 5W까지 출력을 내준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제가 실제로 뭐 영화 감상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꽤 소리가 이전 2023 그래도 그나마 좋아졌는데, 이 모듈 전체를 스피커 울림판서부터 싹 다 변경을 했어요. 요거를 이제 4채널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트위터랑 분리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LG 쪽에 그래서 문의를 했어요. 왜 4채널로 안 하고 2채널로 했습니까? 이게 노트북 스피커를 디자인하는 사운드 엔지니어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4채널을 선호를 하고, 어떤 엔지니어는 그냥 하나의 모듈에 높은 출력을 구현을 해서 하나의 모듈로 소리를 내는 것이 더 풍부하게 또 소리를 듣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엔지니어들의 뭐 철학이라고 하는, LG 엔지니어들은 굳이 작은 트위터를 통해서 분리할 필요는 못 느끼고 이 모듈 자체의 출력을 강화하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요. 이거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플라스틱인가요? 아닙니다. 마그네슘 합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합금이 산화 순서대로 하면 칼카나마 아라세 니즈나스구스 응백금, 마그네슘은요 공기 중에서도 막 폭발이 일어날 만큼 산화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불이 잘 붙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합금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정이 어렵다. 그럼 이제 마그네슘을 가공을 해서 합금으로 만드는데 알루미늄 대비 얼마가 드느냐, 대략적으로 산업 전반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야 그거 한 3배는 들어. 그리고 이 마그네슘 합금의 단점이 뭐냐면 잘 깨져요. 그래서 제가 깨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깨지게 하려면 여기에 또 합금 비율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코 강판, 여러분들에게 그거 내구성 테스트 보여드렸죠. 이건 정말 불쌍한 합판인데 한 구멍이 3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계속 막 라이브 커머스 같은 데 나가서 막 구부리고 하면서 그래도 안 깨집니다. 사실 LG와 포스코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해서 그램에 맞는 강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작을 한 건데, 초경량 노트북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거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그램에 들어가는 이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깨지지 않게 하면서 가볍게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합금 케이스의 단점이 뭐냐면 도료가 잘 안 붙어요. 페인트를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층을 먼저 칠하고 여러 겹의 레이어로 컬러를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화이트 컬러가 이제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이걸 입히기 위해서 뭐 여러 레이어를 색칠을 하는데 또 비용이 들잖아요. 컬러를 입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합금이 표면 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강성은 높은데. 그러니까 손톱으로 잘못 긁어도 이렇게 긁힘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근데 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손톱으로 막 이렇게 긁는 걸 넘어서 막 이렇게 케이스끼리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도 뭐 전혀 외관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표면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도료가 두껍게 칠해져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 뭐 맥북이라든지 또 삼성 갤럭시 북 같은 경우에는 잘 다뤄야 됩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메탈 특유의 그 반짝반짝 하면서 헤어라인 그 표면이 상당히 보기에는 고급스러운데, 이게 재료 측면에서도 훨씬 저렴한 재료고 상대적으로요. 네. 그리고 표면 강성이 높지가 않아서
흠집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파우치를 싸서 정말 고이고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램은 제가 지금까지 10년을 쓰면서 단 한 번도 파우치를 넣어서 애지중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두 대를 겹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비비면서 가지고 다녀도 되고요. 맥북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노트북을 정말 모시고 다니지 않고 내가 노트북을 집에 하면서 편하게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겹의 도료를 통해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마감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점수를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성 갤럭시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를 사용합니다만, 이건 이제 LCD를 사용을 하죠. LCD를 사용하지만 이제 LCD의 장점은 버닝 현상이 없다. OLED의 장점은 화면은 밝고 콘트라스트비 쨍하고 영상 볼 땐 좋은데 버닝이 항상 걱정된다. 파란색 화소가 잘 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버닝에서 좀 자유로운 LCD를 구입을 하실 거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가 좋으니까 나는 버닝 걱정은 되지만 할 것이냐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램 16 프로,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사율이 144Hz입니다. OLED는 120Hz고 일반 모니터는 60Hz니까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 144Hz의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 고사양 게임들은 다 144Hz에 맞춰서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게임이라는 게 약간의 비주얼의 차이도 뭔가 어색함을 통해서 게임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장점이 있고, 400니트, 그리고 PCI 기준으로 99% 색채 연력이라고 하니까 LCD 중에서는 닭머리네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OLED 때문에 색감에 대한 약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OLED의 버닝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OLED가 갖지 못하는 장점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대 10의 뭐 해상도, 여러분들이 특징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존 모델에 비해서 터치패드가 뭐 약간 작아졌다는 정도. 그 다음에 역시 논글레어 반사 방지 처리가 된 필름이 들어가 있는 논글레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사용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번에 2024 그램 중에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모델은 그램 17입니다. 정말 좋아졌고, 17인치에서 이런 노트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17인치 노트북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컨셉이다. 이상 외길만 파는 한 가지에 정말 올인하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식한 그런 그램을 사랑하는 오토기어 김정민의 소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